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주병 정전시대는 끝났어. 정신 차려.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공주병은 자기애가 과도한 인격장애의 한 부류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원인은 바로 뭐다? 부모의 가보호. 82년 김지영 세대 이후로부터 이런 공주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들은 정말 본인이 공주인 줄 알고 결혼은 내가 해주는 거다. 결혼해줄게.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공주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본인은 공주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결혼 준비를 많이 할 필요 없어. 20대 때는 내가 돈 버는 거 나를 위해서 플렉스 하는 데 쓰면 되는 거고 결혼 준비는 뭐 한 3천 정도 마통으로 준비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남자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병들이 이제 결혼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기 힘들 거예요. 플락을 하나 보시죠. 직업은 약사입니다. 너네 같으면 내 여친이랑 결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간호사로 일한 지 8년차. 모은 돈은 현금 2천. 어렸을 때 철이 없어가지고 명품을 사고 배달 음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정신 차린 지도 얼마 안 됐네요. 그리고 마통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도 하기는 하셨네요. 아마 이 정도까지면 결혼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네요. 네, 이거를 물어봤다는 건. 그리고 애 친구와 동생을 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애 성깔이 들어온데 결혼하려고 참는 거예요. 이럽니다. 농담식으로 말하는데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뭐 술 한잔 하다가 실수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스탄들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조상신이 더운 거죠. 그것도 교차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신뢰성이 당연히 높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주변 여자친구의 친구를 술을 먹여가지고 살살 끓여가지고 비밀 같은 것도 캐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보면 지 혼자 우울해지고 만나자고 조른다. 공주가네요. 그리고 자꾸 결혼하자고 졸라대는데 매우 쎄해서 물어봄. 사실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깡 물어보는 거다. 이런 글입니다. 직업이 약사인데 아직 빨간 약 안 드셨어요? 약사인 분들은 빨간 약 드셔야지. 일단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소상신이 한 번 왔네요. 교차로. 그럼 당연히 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아마 2000 이야기했을 때도 런치해야죠. 런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8년 정도면 나이도 이제 이자가 아마 30 넘었겠네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고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안전 이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그것도 마통 2000일 수도 있다. 또 다른 분은 고시상관한 얼굴 아니면 뭐 제끼라는 거죠. 또 다른 분은 배달 얼마나 시켜 먹길래 별명이 배달이야. 이런 이야기 하시네요. 뭐 배달만 그랬겠습니까? 평소에 뭐 택시도 많이 타고 호캉스 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여행 가고 명품 사고 하면 전혀 돈 못 모은 여자들 지금 많아요. 지금 그런 여자들 10시에서도 옛날에 어떤 분이 글을 탁 본 걸 보니까 태반이 보니까 뭐 돈 못 모았던데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그때 제가 유튜브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그 여자들이 29살 정도였는데 한 열 몇 명 중에 한 명 빼고 3천을 못 넘었어요. 그때도 그 영상에도. 그러니까 모은 여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댓글 보겠습니다. 한국 여자의 화장은 완벽한 사기입니다. 자고 아침에 본 얼굴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나의 물음은 누구세요? 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화장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성형 대국이에요. 대한민국 여자들이 돈을 많이 못 모으는 것 중에 하나도 성형도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과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성형 1위입니다. 그리고 국민 100명당 성형외과 의사 수도 전 세계 1위예요. 뭐 남자가 많이 가겠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여자들끼리 저기들끼리 그러잖아요. 한국 여자가 그래도 얼굴은 이쁘지 않냐. 막 그러면서 스스로 막 올려치기 하잖아요, 본인들이. 저는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입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이쁜 여자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겪어봤을 거고 또 과거에 뭐 유명한 대통령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여고생들하고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별로 이쁜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20대가 넘으면 그래도 조금 한골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성형하자.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 하는 일자도 있어요. 성형을 많이 해서 애를 못 낳겠다. 이 사연은 그거였어요. 남편은 잘생겼고 본인은 성형해가지고 한골 탈퇴를 했는데 남편을 닮으면 괜찮지만 본인을 닮으면 애가 못생길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애를 못 낳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이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우 미미하지만 약간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는 게 뭐냐면 턱뼈탑입니다.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이 건물의 그 벽에다가 있는 기둥을 2개 세웠어요. 지지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턱뼈탑입니다. 그리고 이 턱뼈탑 옆에 이런 게 있나 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각턱 수술 환자는 수술 후 뼈조각을 남긴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이슈면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타임지에 이게 실렸어요. 성형수술 환자 턱뼈탑 전시 세계가 경악.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병원 내부에 환자들의 턱뼈를 가득 담은 유리상자 이른바 턱뼈탑을 설치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이 사실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 보도돼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 타임은 일부 일본 식당이 작은 모형으로 자신들의 음식을 소개하는 것처럼 한국의 한 성형외과는 깎은 턱뼈로 가득한 구역질 나는 탑을 설치했다. 이 탑은 원주인의 이름이 달린 2,000개의 턱뼈로 만들어진 거. 2,000개. 그러면 왼쪽 오른쪽 하면 1,000명은 될 것 같네요. 소름이 끼친다. 그리고 타임은 한국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한국의 성형수술 열풍을 꼬집었어요. 부끄럽죠? 한국 전 세계 1위죠. 국민백명당 성형외과 수도 1위고.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가 단순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의사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이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뺑뺑이 돈다. 응급 환자들 뺑뺑이 이야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한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23년도 7월 기사예요. 의학신문에서 나온 건데 일반과 의사 개원, 피부과가 가장 많다. 인기가 쏠림 뚜렷하다. 과거부터도 이 쏠림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피부과가 제일 많았습니다. 21.9%, 843개. 2위가 내과, 10.8.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형외과, 10.7이에요. 그러면 피부과, 성형외과 누가 많이 가요? 남자가 많이 가나요? 여자가 많이 가죠. 즉 여자들이 여기에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아무래도 이과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진료 과목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다?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금 기피하는 겁니다. 비인기과가 된 거죠. 최근 나온 기사인데요.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4개 과목 중 최저 205명을 뽑는데 53명밖에 지원을 안 했대요. 그리고 흉부외과 38%, 산부인과 67%에 그쳤다고 합니다. 반면 피부, 안과 등 인기 과목은 정원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뭔 걱정입니까? 필수 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이다.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한국 여자들의 성형, 피부과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이런 거는 또 비판 안 나오죠. 뭐 의대 정원을 늘리자 할 때 이런 비판하는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대한민국 여자들이 이렇게 막 성형도 많이 하고 피부과에 돈을 많이 쓰니까 지금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필수 진료 과목 의사가 부족한 겁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예쁘면 용서되는 건 성욕과 도파민 중독으로 인한 화학작용입니다. 도파민은 아무리 이뻐도 최대 2, 3년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도파민빨이 완전히 다 떨어지는 건 2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 안 되어서 50% 이상 반감됩니다. 이뻐도 성격이 좋지 못한 여자들이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짧은 연애 경험이 많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통계와 연구 자료가 산더미 같이 있어서 반박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이 댓글 쓰신 분이 이런 자료를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자료는 거의 제가 확인해봐도 맞더라고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결혼해서 크게 따지는 이유는 여자의 외모가 아이에게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자의 젊고 예쁜 외모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높은 가능성과 확률을 한눈에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스탠더드 아니에요? 성형한 거 여자들 많이 숨기잖아요. 진짜 표시나는 경우는 뭐 본인이 숨기고 싶어도 표시가 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약간만 하면 사실 표시는 잘 안 나잖아요. 약간씩 자연스럽게 하면 잘 표시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한테 유전이 되죠. 이것도 일종의 저는 스탠더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남자들한테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거면, 아이를 낳을 거면. 하여튼 우리나라 여자들 보면 대단합니다. 전 세계 1위의 성형대국.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피부과, 성형외과로 지금 여자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필수 의료에 지금 의사들이 부족한 이런 어메이징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쏠림 현상을 좀 해소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여자들이 주머니가 돈이 없으면 좀 정신 차리면 그나마 이런 쏠림 현상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비판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런 데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의사들이 돈 벌려고 여기로 많이 쏠리는 것도 있다. 이런 비판 또한 의료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